며느리가 내 물에 무슨 약을 타고 아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진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 72살입니다. 평생을 홀로 가정부 일을 하며 제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워 명문대에 보내고 나아가 대기업 임원까지 만들었죠. 손주의 탄생을 보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 아들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조금씩 깜빡거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마저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제 가족의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는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이랑 간 10살 된 아들 하나뿐이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지었다.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버텼다. 손은 늘 거칠고 손톱 밑엔 세제 냄새가 밴 채였다. 그래도 웃었다.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학교만은 제대로 다니게 하려고.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반장이 됐어. 그래, 우리 성훈이 잘했다. 엄마가 반찬 더 맛있게 해줄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다 녹았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남의 집 식탁을 닦던 손으로 내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남의 아이 옷을 개던 손으로 아들 교복을 다려줬다. 아들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나는 울었다.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며느리는 예쁘고 똑똑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어머니, 혹시 손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아니야. 내가 깔끔하게 쓸게.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 작은 웃음 속엔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이번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아들 집이었다. 하지만 느낌은 이상하게 같았다. 나는 여전히 가정부였다. 아들은 퇴근이 늦었고 말이 줄었다. 엄마, 그냥 쉬세요. 며느리가 알아서 해요. 나는 그냥 몸이 익어서 그래. 심심하잖아. 쉬라니까요. 괜히 부엌 어지르지 말고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엌이 내 자리였는데 이제는 방해라니. 밤이 깊으면 나는 혼자 방 안에서 낡은 손을 바라봤다. 구부러진 손가락 사이로 지나온 세월이 보였다. 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내 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성훈아, 너는 몰라. 이 손이 너를 살린 손이라는 걸.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대신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설탕을 2번 넣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 늙어서 그렇겠지. 그냥 건망증이지. 그날도 평소처럼 국을 끓이다가 불을 끄는 걸 잊었다. 가스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고 며느리가 달려왔다. 어머니, 불 좀 보세요. 위험하게 왜 이래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조심 좀 하셔야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걱정보다 짜증에 가까웠다. 그 뒤로 며느리는 부엌에 나를 잘 들이지 않았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그 말 뒤엔 언제나 문 닫히는 소리가 따라왔다. 며느리는 내 방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청소 좀 하려고요. 하지만 이상했다. 내 서랍이 열려 있고 통장이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몇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며칠 후 아들이 말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깜빡하신다면서요? 나는 멀쩡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받아야죠. 그 말이 어쩐지 차갑게 들렸다. 아들의 눈빛엔 걱정이 아닌 거리두기가 있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내 밥을 챙겨줬다. 어머니, 이제 약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니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내 앞에 물컵을 놓고 알약을 두 알 꺼냈다. 작은 하얀 알약. 내가 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비타민이에요. 머리에 좋은 거. 그녀가 떠난 뒤 나는 그 알약을 조용히 버렸다. 그날 밤 머리가 멍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정신이 예전 같지 않아요. 치매 초기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이제 병원에 모시면 안전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더 위험해요. 그 대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이제 나는 짐이구나. 내가 평생 쌓은 건 결국 내 존재를 의심받는 일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을 줄였다.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다. 냉장고 문을 닫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고 불이 꺼졌는지 손으로 3번씩 만졌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이상하게 보였다. 며느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또 확인하세요?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자라났다. 이 집에서 나를 치매로 몰고 가려는 거야, 왜? 그날 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적었다. 언제 약을 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온 시간까지.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증거를 남길 거야.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성아는 처방전을 정리하다가 문득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괜찮아요, 선생님? 간호사 윤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성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환자들 진단 결과 좀 신경 쓰이네요. 하지만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단서에 적힌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신이 그 글자를 삭제해 다른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퇴근 후 그는 병원 근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다. 거기엔 늘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의사인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성아나, 너 요즘 이상하다. 환자 케이스도 꼼꼼하던 내가 실수도 늘고 무슨 일 있어? 성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그냥 가족 일 때문에 그래. 가족? 내 어머니 말이야? 도연이 슬쩍 떠보듯 물었다. 성아는 눈을 피했다. 그냥 건강이 좀 안 좋으셔. 그뿐이야. 그뿐이겠냐. 널 저렇게 흔들 정도면. 도연은 오랜 친구의 변화를 직감하고 있었다. 성아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다. 도연아,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넌 어떻게 할래? 도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진심이 있다면 거짓도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오래는 못 간다. 결국 무너져. 그 말이 성안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왔니, 성안아? 밥 먹었냐? 응, 병원에서 먹었어. 어머니는 괜찮으셔? 괜찮지. 너만 보면 기운이 나. 어머니의 얼굴엔 아직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그 정적 속에서 무심히 물었다. 요즘 병원 일 힘들지? 그런데 너 왜 자꾸 내 검진 결과는 안 보여주니? 그 말에 성안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는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직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검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지, 난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안엔 어딘가 이상한 평정이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 성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찢어진 원본 진단서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창밖에선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는 마치 그의 거짓말을 씻어내리려는 듯 긴 밤을 흔들며 병원과 집, 두세 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복도 끝에선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어머니 정혜가 진료실을 찾아와 담당 간호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한 것이다. 아들한테 아무리 물어도 말 안 해요. 그냥 제 병명이 뭔지만 알려주세요. 간호사 윤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환자분, 그건 담당 주치의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요. 내 주치의가 내 아들인데 그럼 누가 허락을 해줘야 하나?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소식은 금세 성한 귀에 들어갔다. 그는 진료 중에도 마음이 불안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환자를 보내고 나서 급히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병원 앞 벤치에 앉은 어머니는 차가운 바람에도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아직? 그만해라, 성아나.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과 확신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감추고 있는지 나도 안다. 의사로서 내 얼굴을 보면 그게 거짓인지 진심인지 모를 줄 아니? 성아는 숨이 막혔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이미 준비돼 있다. 다만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끝나자 성안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내가 아닌 내가 정할 일이야. 그날 밤 성아는 술잔을 붙잡은 채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결국 들켰어. 뭐가? 어머니가 알고 계셨대. 내가 거짓말한 거. 그럼 이젠 솔직히 말해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아니, 아직은 안 돼. 너무 이르다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성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정혜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갑자기 요양원 입소를 신청했다는 연락이 왔다. 성아는 놀라 서류를 확인했다. 자가 요청 사유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음. 그 한 줄이 그의 가슴을 쿡 찔렀다.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야? 그는 차를 몰아 요양원으로 향했다. 창밖의 거리엔 겨울 햇살이 부서지고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자전거를 닦고 있었다. 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여길 선택한 건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야.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 가족을 속이는 직업이 아니잖니. 그 말은 단단하고도 부드럽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성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듯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전. 하지만 그 말의 끝은 떨림 속에 묻혔다. 그날 밤 그는 진료실 불을 끄지 못했다. 책상 위엔 어머니의 진단서와 수정된 거짓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들 사이에서 한 줄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걸어나와. 그가 쓴 문장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 문장은 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창밖에는 초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모든 흔적을 덮었지만 거짓의 무게는 눈처럼 가볍지 않았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 간호사들이 부르는 이름들, 그리고 정혜가 손수건을 개며 흥얼거리는 낡은 동요.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일 어딘가를 살피듯 불안하게 떨렸다. 어느 날 요양원 담당 의사 도연이 성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안아, 너희 어머니 상태 말이야. 치매 소견 전혀 없어. 무슨 말이에요? 검사 결과지 다시 봤는데 내가 처음 올린 서류랑 달라. 이건 조작된 거야. 그 순간 성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건 내가 잠깐 정리하다가. 내가 그랬냐?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넌 의사야. 그런데 왜 환자, 그것도 내 어머니를 속였냐? 성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통화 끝에 남았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내가 그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다면, 수백 번 같은 후회가 머릿속을 때렸다. 그날 밤 정혜의 병실 불이 꺼진 후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간호사 한 명이 몰래 서류 봉투를 열고 있었다. 이건 왜 다른 판본이 있지? 그녀는 이상한 기색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안에는 정상 소견서와 함께 조작됨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 종이는
오래전 프린터에서 구겨진 채 버려진 듯 낡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를 들고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 이게 진짜 내 검사 결과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그 시각 성아는 병원 회의실에 있었다. 요양원 측에서 그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환자 가족이 조작된 의무 기록을 제출함.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야? 자기 어머니 기록을 조작했다는 게? 그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지만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방에 없었다. 간호사들은 어딘가를 가리켰다. 산책 나가셨어요. 혼자서요. 달빛이 비추는 정원 끝 벤치에 정혜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성안이 다가오자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내가 만든 진실이냐?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속을 날카롭게 갈랐다. 어머니, 그건 그땐 상황이 너무 뭐였다고? 내가 짐이 됐다고 생각했니? 정혜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순간 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의사로만 나를 본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성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보호? 정혜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거짓으로 시작된 보호는 결국 감옥이야. 나는 내가 만든 거짓 속에 살기 싫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손에 쥔 서류를 찢어 바람에 흩날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달빛 아래 흩어지며 마치 눈처럼 떨어졌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성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고 입술이 떨렸다. 그날 이후 그는 어머니를 환자로 부르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성아는 집안에 남은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봉투 속에는 자신이 조작한 진단서와 어머니가 직접 쓴 메모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대기업 임원, 어머니 건강기록 조작 논란. 화면 속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새벽 45세 성한 씨가 자신의 어머니 진료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한은 손에 든 컵을 떨어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럴 수가 내가 왜. 그때 어머니 정혜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뉴스 봤니? 성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성아나,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지키는 길이다. 성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들썩이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며칠 후 성아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겨울의 끝, 첫 햇살이 요양원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성아는 어머니 곁에서 차를 마셨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가 공간을 채웠다. 앞으로는 거짓 없이 살 거야, 어머니. 성아는 조용히 말했다. 정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야 내가 성안을 다시 아들로 보는 것 같구나. 며느리는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 역시 성안과 어머니 사이의 진심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가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성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숨겼던 거짓과 스스로를 짓누른 죄책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진실 속에서 살아가겠다. 어머니와 함께, 손주와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창밖에는 햇살과 바람, 그리고 작은 새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진심과 용기가 있다면 어둠도 언젠가 거칠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정혜는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주가 뛰어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성안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전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걸 숨겼습니다. 정혜는 성안의 손을 잡았다. 숨기려 했던 진실보다 이제 중요한 건 용기야.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지는 것. 그날 성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약을 숨긴 일, 진단서를 조작한 일, 그리고 자신이 느낀 죄책감까지. 정혜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자식이 내 잘못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성아는 손주를 안았다. 손주야, 할머니는 내가 필요했구나. 손주가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지기도 아닌 가족과의 진심 어린 순간이라는 것을.